그러니까 명쾌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쾌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칸트는 비판 안 받습니까? 받죠. 기독교 교리가 비판 안 받습니까? 받죠. 만약에 성경이 없었으면 비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할 게 없으니까. 근데 성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교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 교리에 어떤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교리가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탄탄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유체이탈 화법을 하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어디에서 한 얘기인지, 나한테 뭐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면 벙 뜨는 거죠,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명확한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돌 김영옥 선생님이 비판을 많이 받죠. 아주 말이 그냥 딱딱. 옛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을 받았죠. 지금도 비판을 받지만 그 딱딱 말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를 하셔야 되는데 논리적인 수사를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감각이 좀 떨어질 만큼 돌직구의 면이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아카데미 창에 하나의 론을 세우고 그 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거를 공적 독서라고 이렇게 오늘 공적 독서의 원리와 논리로서의 자기 생각 이렇게 했는데, 자, 요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공적 독서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적 독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절대로 공적 독서란 말이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적인 게 있어야 공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가 있어야 공이 있지, 공이 있고 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공적 독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사적 독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독서란 말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공적 독서란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적 독서라는 게 먼저 있었을 텐데 그게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독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논리로서의 자기 생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논리가 아닌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죠.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럼 논리로서의 자기 생각이 아닌 생각이 뭐냐면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입니다. 경험, 앞으로 할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만 갖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적 독서란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사적 독서가 있었던 거고, 그 사적 독서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카데미 창에서 공적 독서란 말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논리로서의 자기 생각이라고 규정했다는 얘기는 논리 아닌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인데, 당연히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은 사적 독서에 들어가겠죠. 그죠? 예, 아마 이걸 반대로 놓으면 사적 독서의 원리와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 창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사적 독서이면서 동시에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큰 가치가 없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애매꾸리하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명쾌하다 하면 지금 여기 오늘 처음 서로 뵙는 분들 계시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겁니다. 모든 분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애매꾸리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는 절대 과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를 경기대학교에서 했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신 거예요. 단 어떤 분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재수없는 거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유시민도 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들으면 맞긴 맞는데 재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비판 받습니다. 근데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장일치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신 건 이제 각자의 몫이죠. 그리고 갈 길을 정하시면 됩니다. 예, 붙잡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나름 괜찮은 데거든요, 여기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 문제 제기, 아까 말씀하셨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사적 독서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의 세계, 그 다음에 사적 독서의 유용성과 가치. 저희가 지금 사적 독서를 문제 삼는 거는 사적 독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거를 상업화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시면 사적 독서를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토론하거나 토의하거나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상업화한 거. 포인트는 거기서 상업화한 게 뭘까요? 상업화했다는 말이 뭐냐면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배우게 만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월 얼마를 받고, 그죠? 교재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업이라고 하고, 그것을 상업화한 거, 그것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의 공적 독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문제점을 대안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사적 독서의 상업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와야겠죠.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용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적 독서의 특징이 있고, 공적 독서의 발문체계 의의가 있고, 발문 원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이 아니라 논리로서의 자기 생각이 갖는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어떠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가. 그다음에 매진말 해서 보편성과 접어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사적 독서는 굳이 돈 내고 시간 내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공적 독서는요? 반드시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배워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돈을 받고 아이들의 귀한 시간을 뺐을 때는, 그걸 요구할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고, 그랬을 때 부모님한테 돈을 떳떳이 받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적 독서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의 세계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어려워 보이실 텐데 단순합니다. 책 읽고 자기 생각 글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사적 독서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우리 또 저기 안산에 가명하신 우리 저 북클럽 사장님 계시는데, 다음 카페에 9만 명의 회원의 운영자십니다. 북클럽이라고 있으세요. 그분도 가명을 하신 거예요. 바로 가명하셨어요. 공적 독서라는 말에. 그분의 고민이 여기 녹아드는 건데, 책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9만 명이고, 번개팅을 하죠. 전국구로. 그래서 몇 월 며칠 부산 어디 모여라. 그럼 모이고. 또 지역, 권역별로 또 운영자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 모이자. 왔어요. 와서 하면 그냥 책 읽고 자기 생각 말하는 거예요. 뭐 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질타할 수도 없어요. 비판할 수도 없고. 왜냐면 자기는 동물농장을 읽고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은 저는 책을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면서 또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시간 됐네요. 이제 우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런 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생각,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 성취인 거죠. 그냥 나 책 읽고 이런 데 가서 나 이런 활동을 해. 나는 자부심은 좋은 거예요. 원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으셔서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8분이 모이셔갖고 저보고 뭔가를 좀 지도를 해달래요. 자기의 토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지도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다 이거 책 읽고 자기 생각 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를 왜 불렀냐? 이 모둠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친목 도모래요. 그럼 친목이 깨지셨습니까? 남자가 필요하셨습니까? 다 여자 선생님이셨군요.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네. 그때 아니래요 또.
목적이 친목 도모고 지금 책 읽고 책이 좋아서 모여서 친목이 잘 도모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바로 우리 그 천생님처럼 뭔가 좀 부족한 어떤 점, 친목은 도모되고 되는데 뭐가 좀 이렇게 허한 어떤 느낌. 책 읽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글을 쓰고 하지만 뭔가 부족한 어떤 직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적 독서인데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학 소녀로서 그죠? 뭐 테스를 읽고 정말 뭐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독서 활동을 하셨다 이겁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지금도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독서 동아리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그게 바로 저는 사적 독서로 봅니다. 그게 경험으로서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게 나쁩니까? 좋죠. 자,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너는 나쁘다고 얘기하냐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시는데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재를 만들면 어떤 교재가 나오냐면 요런 교재가 나오는 거죠. 강아지 똥은 왜 민들레를 껴안았을까요? 왠지 이 질문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똥을 가지고 교재를 만드신다면 당연히 이 질문 나올 것 같죠? 그거 봐요. 다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왜 던져요? 라고 물어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문이 들어옵니다. 또는 너는 안 만들 거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고 해서 네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 거기 때문에 나도 만들겠다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같은데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큼의 명징성을 가지고 중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 그냥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죠. 자기 생각에. 어떤 분이 야, 난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발문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만들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들레를 껴안았을까요? 안 껴안았을까요? 그걸 왜 묻냐는 거죠. 저는 안 껴안을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야, 그래도 껴안아야지. 야, 도움말에 껴안으라고 나와 있는데 야, 너 껴안아야 돼. 이거. 그러면 안 껴안는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가 감수성이 없고 너무 메마르고 정서가 좀 어떻고 좀 애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나요? 뭐 이러면서 전문 용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아니 자기가 안 껴안았겠는데요? 그러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죠? 몽실언니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몽실 언니. 잘 계신가요? 6.25 전쟁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극복하신 걸 보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언니를 따라 열심히 비록 6.25 전쟁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게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잘 썼다고 동그라미를 쳐요. 지금 제가 말을 했지만 애드립을 했지만 잘 썼다고 동그라미 해주실걸요? 분명히 하실 거 또박또박 그렇게 쓰면. 근데 중요한 거 야, 할머니한테도 안 쓰는 편지를 몽실언니한테 왜 쓰냐는 얘기죠. 그걸 왜 쓸까요? 왜 하죠? 모두가 동의할 만큼 여기 100명이 오건 1000명이 오건 초등학교 5학년이 오든 뭐 중졸이 오든 고졸이 오든 누가 오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질 얘기를 마음껏 상상해서 써보세요. 그래서 씁니다. 마음껏 상상해서 뒤졌다 이렇게 썼어요. 그 뭐라 그래요 또? 또 첨삭을 해요. 야 그러지 말고 뭔가 아니 마음껏이라며 마음껏. 근데 마음껏은 그냥 뒤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첨삭을 해요 또 여기다가. 그죠? 자, 이게 바로 발문 유형 사례입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도 막상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답할 수 없는 거. 그런 세계.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애들이 먼저 압니다. 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애가 한 4학년 넘어가고 5학년 넘어가잖아요.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까? 뭐라는지 아세요? 꼭 대답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이 자식이 이런 게 아니에요. 꼭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듣고 싶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엄마들도 알아요. 뭔가 이제 5, 6학년 넘어가면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이제 좀 뭐 다른 거, 그게 정확합니다. 발달 단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3, 4학년 10살, 11살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책 읽고 자기 생각 글쓰기에 깔려있는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쓰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한 방에 가는 게 뭐예요? 왜 하냐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정의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목적이 빠졌습니다. 아까 애들이 왜 해요? 라고 물어본 건 뭘까요?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자, 이 쓰기의 정의를 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행위. 이 정의에 목적이 있나요? 없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행위만 있지 이 쓰기의 이 어려운 행위를 해야 되는 목적이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똑한 거예요. 아이들은 무지 똑똑합니다. 그리고 타당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교사만 대답을 못하지. 그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사적 독서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아의 세계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 읽고 내가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사적 독서는 내가 그렇게 봤다는데 그거를 자아의 세계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다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 좋은 날을 읽고 제가 경험했던 거 중3에 지금 대학생이 됐지만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책에서 작가가 의도한 바가 뭐냐, 현진건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즉 참고서 수능 국어 영역에서는 운수 좋은 날이 일제 강점한 조선 하층민의 비참한 삶에 대한 고발인데 그 친구는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 잘해주자. 그 설렁탕 사가지 가는데 죽었거든요. 먹고 싶다는데. 자, 이게 그 친구인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의 그런 생각을 인정해줘야 되냐라고 제가 국어 사서 초중고 180명이 모인 선생님들 앞에서 던졌을 때 70%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손듭니다. 손을 들어요. 미칠 일이죠,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사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분하셔야 되는 게 사적 영역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눈이 지금 반짝반짝 하세요. 예. 근데 우리한테는 공공의 적이죠. 넌 자식아 왜 이렇게 부인한테 잘해주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13년 전이었지. 난 운수 좋은 날을 읽었어. 설렁탕을 사다는 마누라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가 결국 사다 줬는데 죽어서 난 그때부터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하면 마누라한테 잘해주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잘해줘요.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아의 세계화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임의적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엄마를 부탁해다. 그러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떤 문구 하나가 나의 엄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머리를 빵 쳐갖고. 그리고 다 읽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엄마한테 다 읽지 않았는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마를 부탁해를 아무렇게나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그죠? 근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자각이라는 얘기죠, 그게. 왜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마를 부탁해를 보고도 뭐 하나도 안 슬퍼. 어떤 분은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엄마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자각이고
성찰적 삶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처럼. 나를 돌아보고, 그죠?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나쁩니까?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책이 주는 힘입니다. 조지 오웰이 주는 힘이고, 그죠? 예. 그 작가가 주는, 황선미 선생님이 주는 힘이고, 권정생 선생님이 주는 힘이에요. 독서 지도사가 주는 힘이 아니고, 독자와 작가의 만남이죠. 거기에 지도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지도를 받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독서 지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책을 못 읽습니까? 그래서 인생 망치셨나요? 그래서 인성이 더러워지셨어요? 리더십이 없고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 세금 잘 내시고 잘 살고 계세요. 건실하게 잘 살고 계세요. 내가 독서지도를 못 받아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독서지도를 받았으면 더 잘 산다? 그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거는 책과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에요. 거기에 지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디 국어 교과서에 책과 독자의 만남은 있어도 거기 지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니들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왜요? 지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니들 정도면 이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지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책과 독자 사이에 어디 지도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책을 지도해요?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을 제가 지도해요? 제가 조지 오웰의 지읒자도 못 따라가요. 저는 책 한 권도 물바꾸랑 물고기 물을 보다 썼지만 아는 분한테만 팔았어요. 도서관에 없어요.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요? 다 있어요. 도서관에. 강아지 똥은요? 다 있어요. 어디 제가 권정 선생님의 그 정신세계와 그 아우라를 제가 어떻게 그거를 지도를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오로지 권정 선생님의 힘이고 그거를 읽어내는 독자의 힘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읽고 성찰을 하게 만드는 건 작가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찰하라고 지도와의 힘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사적 독서에서는 글의 형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기문, 생활문, 독서감상문. 그냥 자기 생각. 그리고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반성문을 쓰게 하죠. 뭘 본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뭘 본받아야 되고, 뭘 따라가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발해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뭘 자꾸 대안을 써야 되고, 각오를 써야 되고, 다짐을 써야 되고, 그게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도 일기 5권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쓴 거. 야, 지금 보면 제가 좀 공부했던데요. 2개 틀렸다고 슬펐다고 이렇게 나온.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지도받아 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잘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그냥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지도를 안 받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얘네들 있죠. 중학교 올라가면 쳐다도 안 보는 글쓰기예요. 중학교가 아니라 5학년만 올라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학년 아들을 둔 분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세요. 5학년이 됐어요, 얘가. 1시간 동안 책상머리에 앉아서 뭔가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줄 알았죠. 과일을 들고 딱 가서 뭐하니? 그랬더니 일기에 글감을 찾고 있어요, 어머니. 영어 단어는 이거 쓰고 하려고요. 그러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다 때려쳐. 영어 단어 외워. 이렇게 된다니까요. 수학 문제 풀어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목을 맬까요? 이 일기문이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뭔가 연계돼서 이 일기를 잘 씀으로 인해서 얘가 어떤 확장적인 가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일련의 과정이 명쾌하면 해야죠. 근데 5학년만 돼도 언제 했냐는 싶은 거고, 여기 지금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 계시면 일기 때문에 안달복도 안 하시죠? 아무 불편함이 없으신 거예요. 1, 2학년 되면 불편해요. 근데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특별한 훈련이나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안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가 일기 못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선생님 저랑 놀을 피하시는데 초등학교 때 일기를 많이 잘 쓰셨습니까? 예, 모르죠. 기억도 안 나. 잘 하시잖아요. 그래도 회원 증가수가 엄청 폭발적이세요. 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우리 찬생님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성적 기억나세요? 그래. 그때 좀 잘 봤으면 아카데미창 가맹점이 아니라 이사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 하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참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아무것도 없다, 다 부질없다 이런 게 그 나이쯤 되면 아나 봐요. 결과론적으로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자, 그래서 보면 특별한 지도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좋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북클럽의 9만 명 회원이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시간 내고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좋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보는 사람이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 먹지 않습니다. 일단 선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 책이 주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용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얻고 성찰적 삶을 살게 하고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름의 그렇겠죠? 나름의 생각이 들겠죠. 나름의. 이 나름이 중요한 겁니다. 왜 나름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첨삭과 지도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죠. 내가 아까 나는 민들레를 껴안지 않겠다. 왜? 이러저러해서. 아니면 나는 강아지똥이 참 바보 같다. 왜 껴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름의 생각이죠. 그거는 첨삭과 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의 대상이죠. 아니,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걸 왜 지도를 해요? 그건 존중의 대상이죠.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나는 이래. 그럼 그래, 나도 네 생각을 존중해 줄게. 이런 자세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첨삭과 지도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굳이 시간 내고 돈 들여서 가서 존중해 주면 끝날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포인트는 지도지 않습니까? 교육. 독서 지도, 논술 지도. 그럼 내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적 독서의 공간에는 내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손드신 분들 있었잖아요. 아까 70% 손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거라고. 당신들이 손든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봐봐요. 마누라가 살할 때 잘해줄 인정할 것 같으면 비 오는 날 설렁탕을 맛있다는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해야죠. 아닌가요? 아니, 마누라가 살 잘해줘 인정할 거면 비 오는 날 설렁탕이 맛있다. 아니면 여자들은 설렁탕을 좋아하나 보다. 아니면 난 결혼하면 설렁탕만 사주겠다. 아니, 다 되잖아요. 그게 딱히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러면 국어 사서 선생님들은 뭘 지도하냐는 얘기죠. 그 친구는 저한테 지도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제가 거기 가서 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 줄 거면, 그래? 나는 일제강점과 조선아침의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해.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마워.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오늘 수업 즐거웠다. 또 보자. 이럴 거를 뭐하러 가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 큰 생각, 공교육 선생님들이잖아요.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왜 그걸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자아의 세계와 그놈의 되도 않는 창의성, 자기 생각 존중. 존중은 해야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은 공교육을 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공적 독서로 나오셔야 될 분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적 독서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전제는 이겁니다.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언어를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사적 독서의 제일 큰 전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생각을 표현해봐. 뭘로요? 언어로. 쓰기란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공적 독서는 그게 아니겠죠? 이게 사적 독서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공적 독서에서는 뭐냐면,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냐는 거죠. 어떻게 내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 게 가능하냐를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당연해서. 그러니까 언어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누가 물어보면 좀 낯설지만 결론은 같고, 안 물어보면 그냥 쓰라는 거죠. 네 생각을 써. 네 생각을 글로 표현해봐. 그냥 아무 저항이나 퀘스천 마크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해서, 야, 네 생각을 글로 써야지. 왜 써야지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언어라고 하는 건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한 걸음 더 바꾸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 게 가능한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궁극적인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게 바로 이제 공적 독서의 어떤 기본 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 독서의 상업화가 좀 문제점. 자, 읽기 위주의 수업 모델을 양상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잘 보시면 처음부터 엄마들이 들어가는 건 읽기가 아닙니다. 쓰기입니다. 우리가 좀 글을 좀 읽기를, 독서하면서 뭘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왜 이게 그러냐면, 읽기 능력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들보다 잘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읽는다고 한들 그걸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선생님보다 잘 읽는다는 걸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분들이 동의할 만큼 명쾌하게, 아니 단 한 분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읽기 능력이 뛰어난지는 검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실력을 겨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읽는 사람과 잘 못 읽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독서 지도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회원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저보다 더 고가의 돈을 받으세요. 그래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읽기 능력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쓰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서 100자든 1000자든 1시간 만에 뭘 읽기든 쓰는데, 우리 모두가 잘 썼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봐서 여기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장일치로 쓰기는 검증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지만 읽기는 안 돼요. 자, 쓰기가 안 된다는 걸 엄마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게 안 되는지 모르는데 왠지 안 돼. 그래서 뭐 글이 짧아요, 뭐 자기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다 애매꾸리한 말들이죠. 그래서 애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단은 뭐예요? 시장의 진단은 배경지식 또는 어휘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뭐 들어가야 돼요? 책을 많이 읽히세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하면 얘가 생기면 잘 쓴다. 이 프레임이 10년 넘게 짜여진 프레임입니다. 어제도 고3 엄마가 오셨는데 상담을 여전히 배경 지식을 이야기하십니다. 뭐 좀 애가 책도 안 읽고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고3 애가 걔가 내신이 3.5인데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3.5면 공부하는 애예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교과서는 책 아니에요? 거기에 수록된 시, 설명문, 논설문, 희곡 무지 많았어요. 내가 볼 때는 1000권 이상을 읽어내요. 걔네가 지금. 걷다 대고 또 무슨 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안 읽어서 논술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배경 지식이 차고 넘친 애들입니다. 60억 인구를 보면 상위 10% 안에 든 애들이에요. 아프리카 빼고. 거기서 맨날 그 불쌍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이 양질의 교과서와 이 양질의 학원을, 그죠? 12년을 다닌 애들한테 지금도 배경 지식을 운운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거를.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레임이 여전히 지금도 힘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리플렛에 보시면 이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는데 깨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잘 쓰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더 중요한 건 쓴다는 게 뭐냐는 얘기죠. 자, 보세요. 교육적 효과의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쓸 때 맨날 그러죠.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우리 애가 좀 실력이 늘었나요? 글쎄요, 실력이 좀 늘었죠. 뭐가 늘었을까요? 좀 많이 쓰고 자기 생각을 좀 더 많이 담아내고.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만인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볼 때는 별로 안 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볼 때는 늘었대. 둘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로가. 그러면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적 효과의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읽기 위주의 수업입니다. 교육 목표도 혼돈을 가져왔죠. 읽기와 쓰기의 관계 설정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읽히는 책은 뭐예요? 시, 소설, 동화, 수필, 칼럼 이런 거 읽히죠. NI 뭐 찢어서. 그걸 읽히면서 쓰기는 뭘 써요? 일기, 독서, 감상, 생활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사적 영역에서의 발문에 답하는 글. 근데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소설을 읽고 소설 쓰는 법을 배우든가, 시를 읽고 시 쓰는 법을 배우든가. 문창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근데 읽는 거는 얘를 읽고 쓰는 건 얘를 써요. 근데 일기, 독서, 감상, 생활문은 책으로 안 나옵니다. 안내일기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되게 재밌으신 게 우리 애가 글을 못 쓴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저희가 무슨 글을 쓰길 원하십니까? 시를 쓰길 원하십니까? 그럼 저희는 못 가르칩니다. 제가 등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래요. 소설을 가르치기 원하시면 그것도 아니래요. 소설 원하면 이문혜 선생님 문화생으로 가서 하든가. 그죠? 수필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걸 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냥 이제 안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애매한 상황에 놓여서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적 독서 교육의 시장이. 논리와 합리의 세계가 아닌 도덕과 윤리의 세계를 이행하고 비판적 사유보다는 체제 수능적 사유를 유도합니다. 정말로 독서 지도자 선생님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쌀데기 없는 도덕과 윤리에 사로잡혀서. 저희 그 비교 독서 중에 제일 안 팔리는 게 우리가 원래는 임신 중절 이런 거였는데 낙태 찬반 제일 안 팔려요?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하기가 좀 그렇대요. 왜요? 도덕과 윤리 이런 거죠. 집단 따돌림,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요. 무조건 집단 따돌림은 안 되는 걸로. 저희 발문은 그게 아닙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놈이 나쁠까요? 하는 놈이 나쁠까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네요, 애들한테. 이게 다 도덕적 사유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따돌림을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돌림을 하는 놈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절대 도덕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에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독서 지도 논술이라고 한다 광고지나 찌라시를 보세요. 다 뭘 키워준대요? 도덕과 윤리를 키워준대요?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길러준대요. 찌라시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세요. 비판의 대상이 뭘까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도덕과 윤리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도덕과 윤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합니까? 며느리가 좋아합니까? 시어머니. 그래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죠. 며느리가 어디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 아닙니까? 어디 며느리가 자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건요. 며느리가 좋아할까요? 시어머니가 좋아할까요? 며느리 좋아. 아니 시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래요? 어디 따박따박 말대꾸 이거죠? 끝이에요. 끝. 그죠? 자 가진 자, 기득권자가 강요하는 거 요구하는 게 도덕과 윤리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학교에도 애들이 고등학교에도 배웁니다. 지금 문 앞에 교실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선생님을 만나면 공수 인사라고 있습니다. 배꼽 인사가 아니라 공수 인사 이렇게 딱 해서 그것도 또 오른손 왼손 정해놨어요. 왼손 잡으면 어떡하라고 또.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학교에 복도에서 학생을 만났을 때는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이것만 하면 돼요. 일로 와. 왜 인사 안 해? 이거죠. 너는 왜 안 해? 나는 선생이잖아 이 자식아.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를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 사유보다는 체제 순원적 사유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길러줘야 될 분이 우리고 그렇게 홈페이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찌라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서의 공적 독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독서의 상업화가 그런 걸 가져왔다는 거고요. 자 공적 독서 특징을 보시면 교육 목적이 명쾌합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항상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사고의 구조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북이 아닙니다. 텍스트입니다. 북이 아니라 텍스트다.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 따를 종, 이북. 책을 따르는 자, 종북 세력. 제일 싫어하죠. 종북 세력.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북만 하면 돼요. 아까 사적 독서는 종북이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텍스트의 생선 원리에 바탕을 둔 읽기와 텍스트 생산 전략. 공인된 서술 구조에 기반한 자기 생각 글쓰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존중의 대상으로서의 자기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아웃풋을 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말하거나 쓰기를 통해서. 그랬을 때 말하거나 쓰는 틀, 프레임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건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존중의 대상이니까. 궁금해하지도 않고 존중의 대상이에요. 대신 그거를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너나 내가 합의한 그 프레임에 담아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내가 알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인된 서술 구조에 기반한 자기생각 글쓰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왜 못 쓰냐? 생각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경지업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어떻게 써입니다. 선생님 근데 어떻게 써요? 이겁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얘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자, 아까 사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들레를 껴안을까요? 말까요? 나 안 껴안고 싶은데요? 자, 왜? 뽀로로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글로 쓰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랄까요? 어떻게 해요? 이럽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기의 그 존중의 대상인 생각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에 담아서 제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아, 네 생각 그런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썼어요. 쓰잖아요? 자기가 봐도 멋있어요. 오, 대박.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 그겁니다, 그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논리적 질문에 대항하는 논리적 대답의 구조는 하나밖에 없다. 자, 어려우신가요? 자, 보세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사용 지침서, 전 경기도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배포했던 초등학교 3학년 노출력 평가 예제입니다. 다음 글 읽고 물으면 답하죠. 자, 다음 책을 읽고가 아닙니다. 다음 글을 읽고요. 지심은 다음 글을 읽고 선녀와 나무꾼에서 발췌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죠.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시험 잘 봤어? 네, 잘 봤어요. 뭐 나왔어? 선녀와 나무꾼 나왔어요. 어제 엄마랑 읽었지? 어제 엄마랑 읽었지? 대박. 야,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무관합니다. 그러면 선녀와 나무꾼을 못 읽으니 이 문제 못 푸나요? 아닙니다. 읽어서 독된다니까요. 자, 발췌했습니다. 질문. 이 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가지를 쓰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이 질문에, 이게 배점 2점짜리인데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이 만장일치로 2점을 줄 수 있는 답안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나무꾼이 선녀 옷을 훔치는 장면이다. 자, 선생님 몇 점? 몇 점? 2점. 예, 우리 선생님 몇 점? 선생님. 예.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이 질문에.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나무꾼이 선녀 옷을 훔쳤다. 선생님 몇 점? 강 선생님 몇 점? 2점 만점에. 자, 1점이요? 1점 주겠다. 손 들어보실까요? 한 분. 선생님하고. 빵점도 있습니까? 빵점? 나는 빵점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벌써 힘드시잖아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이 문장을 쿨하게 2점, 이건 되게 편하죠. 이 자식이 미워. 이렇게 쓰지.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 걸. 얄미워 죽겠어. 아주. 야, 못했어. 착한 앤데. 그래서 2점을 주면 또 얘하고 역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이렇게 쓴 놈도 있습니다. 나무꾼이 선녀에서 훔쳤고 선녀는 아내가 된 장면. 몇 개 쓴 거예요? 몇 개 쓰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어머니 몇 점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불편하시잖아요, 밥을. 근데 충격적인 거는 제가 학회에서 그날 우리 학회에서 경기도 학회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2개를 썼지만 점수를 주겠대요. 2점을. 충격적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3개 썼습니다. 그러면 3개요? 그래도 줄래요. 4개 썼습니다. 안 거죠, 이제. 그게 뭔지. 4개는 안 되지. 그럼 2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적 독서에서 갖는 수업의 맹점이죠. 그거를 아이의 창의성이라고 보고 그래요.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요. 보세요. 아들 시험 잘 봤어? 잘 봤어요. 뭐 나왔어? 선녀 나무꾼. 질문이 뭐야? 애들이 이렇게 하면 기억에 남는 장면 쓰래. 썼어? 자, 이 대화의 체계 내에서는 이 아이는 무조건 만져받을 수밖에 없죠. 자, 다시요. 시험 봤어? 예, 엄마 봤어. 뭐 나왔어? 선녀 나무꾼에서 나왔어. 질문은 뭐야? 기억에 남는 장면 쓰래. 썼어? 실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논리의 체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선생님 말대로 빵점이 나온 거야. 또 1점이 나온 거예요. 쫓아가죠. 왜냐면 생각에 아니 기억에 남는 장면을 썼다는데 정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썼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 공적 영역에 세계가 있는 분이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썼구나, 또는 2개를 썼어. 아이고 이렇게 썼구나. 아유 선생님 저는 몰랐죠. 질문을 정확히 우리 아들이 얘기 안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학부모시고, 이렇게 썼는데 아니 선생님 지금 질문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썼으면 당연히 장면을 쓴 거지. 그러면 뭘 썼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들이대면요. 많습니다. 아, 이렇게 썼으면 누가 봐도 장면을 쓴 거라고 선생님이 봐주셔야지. 이걸 애가 3학년 애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썼잖아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꼭 한 가지를 쓰라 그러세요? 아이들은 두 가지도 쓸 수 있고 세 가지도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꼭 한 가지로 쓰라고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막으세요? 이게 바로 사적 독서, 자의 세계화입니다. 무지 많습니다.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대입 논술에서 너무나 많아요. 집을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쓰라 그러면 집을 중심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를 쓰고 새를 쓰고 그래요. 수치를 들어 설명하라 그러면 수치를 들었는데 수치가 틀릴 수 있죠? 수치를 안 들어. 그게 바로 뭐냐면 논제를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의 세계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거는 그래도 문장으로 끝났죠.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 것도 다 똥물뱅이를 쳐줘요. 사교육 선생님들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뭐 무슨 아이들 선생님이 한 거 있는데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똥물뱅이에요. 문장으로 쓰지 않았는데도 다 똥글뱅입니다. 큰일 나는 거 이게 지금. 자, 공적 독서의 발문 체격인데 그때 경기대학교에서는 경기대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급이 있으니까 우리 연세대로 작년 모의논술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공적 독서의 발문 체격인데 이거는 연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기대 지난번에는 경기대 걸로 했고 오늘 연세대 거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30개 대학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평가 방식을 갖고 있고 이 땅에 내로라는 주요 30개 대학이 내로라는 교수들이 똑같은 발문의 체계를 가지고 똑같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측정한다 하면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분들보다 뭐가 더 잘났고 똑똑하다고? 그죠?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시문입니다. 선생님, 가나다 몰라도 상관이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무슨 배경식을 뭐 가나다를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간의 논지를 비교 분석의 천자. 질문이 어렵나요? 여기서 질문 모르는 낱말 없으시죠?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의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도표했다는 가운데 여겨지는지를 답하고. 자,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 같죠?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인지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당연하죠. 나와 다의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으라 했으면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생각이라면 그거예요. 천자. 이런 게 발문 체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측정하냐? 출제 의도. 종합적 사고는, 그러니까 저 질문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답안을 쓰면 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대학이. 자, 행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 역사적으로 철학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책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애들이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제시문을 자 비교 분석함으로써 독해력과 논리적이고도 독창적인 사고력, 표현력. 자, 이거 능력이죠.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 뭘로? 비교 분석했느냐? 그 천자짜리 글을 잘 썼느냐로 너의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이 얘네뿐만 아니라 다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쓴 걸로. 근데 그 발문 체계가 몽실언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비교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 문제 해결형 글쓰기입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죠. 성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성은 타고난 거예요. 인성은 타고난 거예요. 뭘로 보겠어요? 성찰 능력마저도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쓴 글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통해 해석하는 능력 및 이를 제시문과 연관지어, 논리적으로 연관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게 뭐예요? 창의입니다. 똑같은 걸 줬을 때, 제시문 가나다는 지금 연세대 수험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죠. 똑같이. 논제도 똑같이, 시간도 똑같이, 원고지도 똑같이. 자, 그러므로 공적 독서의 발문 원리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제는 언어는 사고의 주체이다, 이겁니다. 아까 사적 독서 뭐라 그랬죠?
까먹으셨죠? 그렇죠. 사적 독서는 언어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다. 근데 잘 보세요. 언어를 가지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내 사고를 만들어준 게 누구기 때문에? 언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을 만들어준 게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준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서 아카데미 창의 교육 원리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언어를 잘 튜닝을 하면 뭐가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카데미 창의 교육 원리입니다. 근데 그 언어는 뭐냐면 걔가 말하고 쓴 거를 가지고 그거를 서로 첨삭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아까 연세대학교 또는 주요 30개 대 아니 모든 대학이 측정하고 싶어하는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논리로서의 자기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와 대상의 구분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독자적 임의적 해석 불가합니다. 독자 임의적 해석 아까 마누라 가서 잘해주다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친구는 운수 좋은 날에 기본 내용 파악을 못한 겁니다. 기본 내용 파악을 잘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뭘 해야 돼요? 아, 이 친구는 기본 내용 파악을 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줘야겠구나. 이런 학습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존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친구랑 약속을 했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고 제가 이 친구에게 아까 말한 그런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거거든요. 딱 봤더니 마누라 사세요. 아, 그래? 그건 뭐 네 생각인데 그건 모르겠고 너는 기본 내용 파악이 안 됐구나. 그럼 나한테 기본 내용을 파악을 배우는 거죠. 배웠습니다. 발단지 요자를 썼어요. 그래도 마누라가 사실 잘해주냐? 아닌 거죠, 이제는. 아, 선생님, 제가 책을 잘못 읽었네요. 그렇군요. 이거 잘못 읽었네요. 왜 이렇게 읽었지?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읽었냐? 자기의 경험과 자아의 세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단적 의절적 결말이라는 공인된 서술 구조의 틀을 갖고 그 책을 보지를 않았던 거죠. 그죠? 자,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판단, 비판적 삶으로서의 이행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글의 형식은 뭐로 나와요? 생활문, 독사문이 아니라 요약문, 비교문, 분석문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문 사례, 요약하기, 논지 찾기죠. 텍스트는 한 개입니다.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그죠? 논지를 밝히시오. 150자 내입니다. 저 150자 내를 또 이따 말씀드리죠. 자, 비교하기는 뭐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기준과 대상. 아까 연세대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저희의 4단계 요약 독서 있죠? 4단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샷 원킬입니다. 쭉 프로세스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1학년 때부터 대입 논술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거든요. 공통점 논술하시오, 차이점 논술하시오, 가나다의 차이점. 자,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4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아니 다시 말하면 얘가 이성애자, 얘가 동성애자, 그럼 얘가 양성애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네. 남자, 여자, 하리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는 4개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4번째는 반드시 저 3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자, 분석하기, 비판, 평가, 옹호, 설명. 텍스트 2개 이상, 관점과 대상. 아까 연세대학교 보면은 가와 나를 바탕으로 B와 C 중에 누가 더 바람직한지 이런 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정해진 거죠. 관점하고 대상이 정해지면, 그 논지가 정해지면, 지금 이 질문에서 허준의 삶을 평가가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졌죠.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정해진 겁니다. 400자 내외 다 글자 수의 비밀도 있죠. 자, 그러면 적용한 발문. 저희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저희 비교 독서에 나온 발문입니다. 비교 독서, 집단 따돌림. 저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아까 우리 같이 타고 오신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사교육 선생님들이 뭐 한울이든 뭐든 뭐 몇 년 있어든 이 질문 딱 듣는 순간 이러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하면서 저희 교재를 너무 어렵다 그래요? 쌀쌀맞게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너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도 못 쓴다는 얘기. 그 어렵다는 말에는 나도 못 쓰는데 애가 써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아까처럼 왜냐 몽실한테 편지 써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수업을만 했던 분들이 이런 질문 딱 받는 순간 헉 그러시면서 저는 되받아서 질문 드려요.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글을 명쾌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좋죠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나쁘죠?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기가 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는 직관은 있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건데 애들이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필살기가 뭐예요? 노트. 노트 보셨죠? 애들이 쓴 거. 이걸 진짜 애들이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인데요? 이걸 해요? 한다니까요. 이렇게 보여드려도 못 믿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예시답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장 도움말. 우리는 도움말이 이렇게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단언컨대 우리 선생님은 도움말 다 때려치십니다. 원리만 알면 도움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구조입니다. 공인된 서술 구조. 이 빨간색들이. 예. 그죠? 예. 제시문 가의 임량은 적극적 대응. 자, 먼저 집단 따로 있었던 점이다. 한편 있었고, 이처럼 있었고. 차이점은 대응 태도. 제시문 가의 임량 적극적 대응, 소극적 대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을 보세요. 양. 둘, 네 줄, 둘, 네 줄. 보이십니까? 뷰티풀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게 숙달이 되시면요. 글을 읽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그 수만 명의 애들을 읽어서 시점하는 게 아니라 찰칵 이럽니다. 이걸 딱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끝에 선생님 셀카를 찍으셨는데 이거를 남편한테 전송할지 삭제할지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얼마나 그런 거예요. 순간 흔들렸다. 그럼 바로 지우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사진을 쭉 놓고 지울 거, 안 지울 거, 지울 거, 안 지울 거 정하듯이 그냥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거든요. 이거 여기에 담겨 있는 뷰티풀한 구조를 선생님들은 이제 보실 수도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태도 기준이 있거든요. 비교할 때는 잘못된 마음 자세 중심, 외모의 중요성, 거짓말의 관점. 이게 저희 이제 교재의 구성 요소란 얘기죠. 자, 그다음에 제시문 가의 논지를 바탕으로 지금 나오는 태원이가 강수가 어떤 것을 선택한지 바른 논술을 하시오. 제시문 가는 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시문 가에 나와 있어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거 팁을 드리면, 자, 이거죠. 예시다가 아까 다시 보세요. 어떤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지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졌죠. 관점과 대상과 정해지고 논제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예요. 교수들이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에서 논리적 오류가 없는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데려가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제시문 나를 보면 이렇고 제시문 가를 보면 이러하니 당연히 논리적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시문 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 이러니 그럼 그 관점으로 얘를 보면 따라서 데려가야 되는 거죠. 가 내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 생각을 쓰는 거죠. 어떻게 써요? 꼭 데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약자가 약해지고,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광수는 본인의 의지가 없어지고 그런다. 물론 데려가는 것도 좋겠지만 내 생각은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따구로 쓰고 앉아있는 거죠. 중요한 거. 네 생각은 안 궁금하다고. 교수들이 네가 태원이를 데려갈지 광수 데려갈지 안 궁금하다고요. 저 질문의 체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닫혀져 있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지금 꼭 광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명수되고 인수되고 쌍수되고 다 돼요. 심지어
기호 X되죠. X를 데려가야 될까요? 제시문을 보면 X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학입니다. 수학.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그러니까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게 문학이죠. 요게 문학이고 요게 철학이죠. 요게 관점이고 요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점으로 보면 위대한 영혼은 간디는 어때요? 바람직하죠. 요걸로 보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걸로 보면 얘가 바람직한 거예요. 요걸로 보면 얘가 바람직하고. 하지만 얘를 보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냐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모든 분들이 지금 뭐 이구동성으로 바람직해요. 막 따라 하시는데요. 뭐 내용도 모르시는데. 책 안 읽어도 막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아주 쉬운 겁니다. 무슨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매진만. 그렇기 때문에 공적 독서는 보편성과 동시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전문적이면 보편적일 수가 없고 보편적이면 전문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양립 가능하냐. 보편성은 발달 단계에 따른 인지 능력에 기반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거야. 아무나. 근데 왜 전문적이냐. 그러나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게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이걸 배우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배우시면 못한다는 문제에서 보편적이면서 전문적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적 독서와 공적 독서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절대로 사적 독서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온 상업화, 그거를 문제 삼는 거고요. 저희는 공적 독서로 나가면서 아이들이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될 가치 있는 거를 우리는 한다. 이런 자부심을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